잉글랜드 클럽들 중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팀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혹독한 일정 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리버풀, 아스널, 토트넘 호스퍼, 그리고 첼시는 FA컵에서 탈락했습니다. 한편 에스턴 빌라는 일찍 경기를 치렀고 상대도 카디프 시티였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일요일 풀럼과의 경기에서 120분을 소화해야 했고 이어서 지난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일정에 맞춰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체력은 심각하게 저하되었고 루벤 아모림 감독은 단 18명의 선수만을 데리고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 아스널과의 경기를 앞두고 핵심 선수들이 대거 복귀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이 감독은 런던의 총잡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하며 FA컵 3라운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이변을 꿈꾸고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을 앞둔 루벤 아모림 감독은 팬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해리 맥과이어와 마누엘 우가르테가 풀럼전에서 강행군을 펼친 후 부상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주말 경기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타일러 콜리어는 지난 금요일 새벽 경기에서 오랜 부상을 털어내고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결국 힘든 스페인 원정길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꽤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조슈아 지르크제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핸드볼 반칙이 벨에 포착되면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동점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루벤 아모림 감독은 경기 후 아쉬움을 표하며 우리 팀이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력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기대 득점, XG,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슈팅을 하지 않았더라도 확실한 기회가 있었죠. 우리는 빠른 전환 공격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때때로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결국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18명의 선수 중 무려 3명이 골키퍼였다는 점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선수들의 체력 관리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아마드 디알로처럼 장기 부상자들도 있지만 루크쇼, 메이슨 마운트, 그리고 코비 마이누의 회복 속도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루벤 아모림 감독의 당장 활용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로파리그 일정을 마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올드 트래포드에서 아스널을 맞이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경기에서도 맨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널은 최근 PSV 아인트호벤을 7대1로 대파하며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었고 이로 인해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팀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공격진 역시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번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경기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이 전 감독이었던 아모림 감독은 핵심 선수들의 복구와 함께 어린 선수들이 한층 더 팀에 적응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해리 맥과이어와 마누엘 우가르테의 복구입니다. 이들은 풀럼전 이후 혹사당했지만 일주일간의 휴식이 회복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의 수비수 맥과이어는 공중볼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아스널은 현재 미켈 메리노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고 있으며 유로 2024 우승 경험이 있는 이 선수는 공중볼 경합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과이어의 복구는 맨유가 제공권에서 안정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티아스 더 리흐트는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만큼 공중볼 경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바이엘은 미넨 출신의 신입생과 레니 요로의 조합이 맥과이어와 함께 수비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누엘 우가르테 역시 팀의 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다행히도 레알 소시에다드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처럼 강한 피지컬과 빠른 스피드를 겸비한 팀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세미루가 지난 경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브라질 미드필더가 휴식을 취하고 남미 출신의 후배인 우가르테가 중원을 책임질 차례입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은 또한 우가르테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가 보다 자유롭게 공간을 찾아 날카로운 전환 패스를 뿌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전 앞두고 주요 선수들 복귀 예상.
해리 맥과이어와 마누엘 우가르테뿐만 아니라 골키퍼 알타이 바윤드르도 이번 주말 훈련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 출신 골키퍼는 지난 1월 FA컵 3라운드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맹활약했던 경험이 있다. 이 점이 최근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안드레 오나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이유일지도 모른다. 오나나는 스페인 팀의 대부분의 슈팅을 막아냈으며 미켈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 상황에서만 실점했다. 한편 타일러 콜리어도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군에 복귀했다. 이는 주전 선수들이 계속해서 강행군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루벤 아모림 감독이 로테이션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이 될 것이다. 카링턴 아카데미 출신인 그가 최근 보여준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다. 등번호 43번을 달고 있는 그가 올드 트래포드 중원의 힘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 선수들의 기회와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 하지만 일부 젊은 선수들은 경기에 나서지 못할 예정이다. 패트릭 도르구는 징계로 결장해야 하며 하리 아마스는 무사이르 마즈라위의 체력 안배를 위해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크다. 마즈라위는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어 연속으로 풀타임을 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아이든 헤븐 역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마타이스 더 리으트가 최근 풀타임을 소화한 만큼 친정팀을 상대로 출전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공격진에서는 치도 오비가 아스널전에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라스무스 호일루는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도 상대 골문을 위협하지 못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루벤 아모림 감독은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치도 오비가 최전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는 유로파리그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출전할 수 있으며 최근 풀럼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해볼 만한 카드다. 체력 관리와 전략적 운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90분 내내 높은 강도로 경기를 운영할 수 없는 체력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도 전반전에는 천천히 운영하다가 후반전에 페이스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스널전에서는 FA컵 3라운드에서와 같은 전술, 즉 단단한 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레알 소시에다드전 원정에 나섰던 18명의 선수 외에도 해리 맥과이어, 마누엘 우가르테, 치도 오비, 잭 플래처, 세쿠 코네 등을 추가로 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즉, 총 23명의 선수가 아스널전을 준비하게 된다. 이는 팀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 채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경기 연속 홈에서 치른다는 점도 체력 관리에 유리한 요소다. 이에 루벤 아모림 감독은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일부에서는 그가 젊은 선수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원정 경기에서 선수 명단을 최소한으로 운영해 벤치 옵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선수 육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루벤 아모림 감독의 선수 기용 철학. 팀을 구성할 때 나는 현재 훈련을 함께하고 있는 선수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교체 옵션까지 고려해 명단을 결정한다. 때로는 한두 명의 유망주만 포함하는 이유도 있다. 나는 그들이 1군에서 훈련을 경험하길 바라지만 단순히 벤치를 채우기 위한 기용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실제로 출전할 수 있을지, 경기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단순히 팬들과 미디어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성장과 팀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다. 1군 명단에 포함되는 것은 유망주들에게도 큰 변화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선수들이 너무 큰 부담을 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루벤 아모림 감독이 치도 오비를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생 공격수가 충분히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출전 시간을 늘려줄 것이다. 풀럼전에서는 아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이는 그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줄 중요한 기회였다. 이번 주말 아스널전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객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지만 핵심 선수들의 복고와 젊은 선수들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또 한 번의 이변을 꿈꾸고 있다. FA컵 3라운드에서 아스널을 꺾었던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도 루벤 아모림 감독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기대가 모인다. 두 팀 모두 부상으로 인해 심각한 전력 손실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미 탄탄하게 구축된 전력과 효과적인 전술을 앞세운 미켈 아르테타의 팀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승점 3점을 완벽하게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방심할 수는 없다.
FA컵 탈락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분위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특히 조슈아 지르크지의 경우 패배의 눈물을 동기부여로 삼아 점점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리 맥과이어와 마누엘 우가르테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치도 오비를 비롯한 젊은 유망주들도 자신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강한 열망을 불태우고 있다. 이제 루벤 아모림 감독이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차례다. 나아가 아스널의 우승 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장기 부상자들이 빠르게 회복하기를 바라며 몇몇 핵심 선수들만 더 복구한다면 그들은 어떤 상대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팀이 될 것이다. 이제 루벤 아모림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면밀히 점검하며 다가오는 중요한 경기들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포트볼의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